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1일 MC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키워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상황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먼저 이영 의원님부터. 네, 대정부 질문 첫날에 분야가 정치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거의 윤석열 게이트 대 박지원 게이트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 만큼 빠르고 공정한 수사가 어느 때보다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참조인인 김웅 의원의 압수수색이 예. 정말 굉장히 빠르게 이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빠른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정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지금 그 공수처 담당 검사 같은 경우 김숙경 검사신데요. 이분이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의 보좌진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민주당 인사들에 관련한 재판들을 변호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때도 예. 정치 평양에 대한 우려를 여러 군데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대검찰청 같은 경우도 친정권 성향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 조사를 진두 지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개 수사기관에서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을 배치를 해서 굳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아주 시작부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준비를 해오셨는데 제 생각엔 일단 첫날 대정부 질의를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좀 질문에서 뒷부분에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추가해서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민생 현안도 되게 많기 때문에 빠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돼야겠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첫날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대정부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다 들었는데요. 예, 이게 안 바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당연히 원내대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황 체크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장 대 팩트의 싸움이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을 했고 그것을 일렀다라고 좀 생트집을 잡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부터 시작해서 권성동 의원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양측의 주장을 하는 바와 사실이 그러니까 고발장이 제소됐던 그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 이 두 가지가 좀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관계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야당에서는 박지원 게이트 먼저 지금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지원 게이트를 규정하면서 두 사람 관계에 집중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범이라면 만났다고 이게 SNS에 광고하는 바보가 어딨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박지원 게이트라는 규정, 표현 또 입장에 따라서 이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지금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박지원 게이트라는 표현 혹은 분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박지원 게이트나 윤석열 게이트나 현재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그 부분이 단정적으로 게이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박지원 지금 원장께서 조성은 씨를 만난 것은 그냥 만날 수 있고 게이트가 아니고 그다음에 송 검사와 김웅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은 지금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가 의혹인데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게 너무 프레임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밝혀지고 의혹으로 간주되는 부분까지만을 사실 정치권에서 냉정하게 고민하고요, 고려하고요. 수사로 확장돼서 검증되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의혹 제기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어떠신가요?
이게 아마 추미애 그 후보께서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 자리에서 했던 것 같아요. 도둑질을 한 걸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을 나무란다. 예. 지금 사태가 그런데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사이에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서로 안다. 그리고 만났다. 다만 지금 이 사안에서 고발장을 제소한 거를 잘 살펴보면 손중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 이것이 미래통합당으로 전달된 거는 96% 정도가 그 고발장에 일치를 한다라는 예. 것과 김웅 고발장과 정점식 단장이 받은 고발장은 98%가 일치한다라는 사실적인 이 증거들이 명확하게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발장은 당시 야당이었던 최강욱 의원, 현재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었었고, 그리고 4월 3일에 제소된 것들은 언론인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증거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로 박지원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것들, 특히 조성은 씨는 국민의힘 쪽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성은 씨를 마치 저희한테 밀어내서 박지원과 붙이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기려는 프레임. 이건 대단히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고, 또 하나는 이 핵심 사안은 고발장을 대검에서 만들어서 과연 야당이며 언론인이며 당시 정치인들을 고발을 하려고 직접 작성을 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한준호 의원께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의 맥락들이 초창기 때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상규명을 필요한 네. 부분들이 있는데 박지원 게이트라고 등장했던 부분들은 두 가지 사안, 즉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어느 정도의 뭐 신분 관계, 두 번째는 좀 근접해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하고 또 언론에 뭐 제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제보자는 언론에 제보하는 시점과 좀 근접해서 만났다라는 의혹에 나아가서 제보자가 한 언론 매체에서 이제 뭐 원장께서 원하시던 날짜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시작됐던 거기 근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명이나 아니면 반박이 필요할 것 이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전혀 무시한 내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21대 총선에서 박지원 원장은 민생당 출신으로 거의 그 출마를 했었죠. 저희 당이 아니었습니다.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아침마다 비난해서 문모닝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에요. 2020년 6월 1일에 당국대 석좌 교수를 그때까지 하셨고요. 예. 20년 7월 2일에 뉴스외전에서 본인이 국정원장 갈 것을 넌지시 그 이야기를 하셨죠. 이분이 임명된 건 7월 28일입니다. 8월 11일에 조성은과 박지원 원장이 만났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 자, 그런데 4월 3일에 고발장은 들어갑니다. 보도가 된 시점은 뉴스버스에서 보도된 시점은 7월 21일이에요. 예. 타임라인이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박지원 원장이 본인의 임명 전 4개월 전부터 이걸 모두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정점식 단장이나 국민의힘과도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이것을 어떻게 전부 다 박지원 원장 게이트로 넘길 수 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박지원 원장 게이트라고 명명됐던 부분들은 이제 언론사와 관련돼서 박지원 원장이 뭐 코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혹 제기 부분이어서 조금 이제 뭐 그 이전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좀 넘어가 보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또 네. 정보위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문제 제기하는 내용도 좀 구체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제보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있나라는 궁금증 혹은 뭐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좀 더 있을까요? 그 다양한 제보들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제보 단계이고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조심하고 있는데요. 일단 박지원 원장이랑 조성은 씨가 8월 11일 날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 메신저 같은 경우 8월 10일이랑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주로 캡처가 됐었고요. 예. 아까 한 의원님이 타임라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지금 박지원 게이트는 작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모했다라는 공모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 8월 11일 앞뒤 시점에서 그 조성은 씨가 화면을 캡처하고 그다음에 그 언론전을 시작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TV조선과의 인터뷰 중에서 박 원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8월 우린 자주 만나는 사이고 8월 11일 이후에도 만났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도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예전처럼 지인들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조심하는 면이 있는데 사실 국정원장의 자리에 있으신 분이 8월 11일 이후 그다음에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사이에 왜 자주 만나야 되는가라는 예.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공적인 관계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해서 자꾸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몇 번 만났는지 그다음에 통화 기록이나 문자 등 예. CCTV 등 관련 내용들을 좀 공개를 하라. 그리고 박 전 원장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수사하면 다 나올 것인데 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제보들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사안들입니다. 이영 의원께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밝히기 좀 어렵다. 이게 좋은데 실제로 어제 보도들을 보면 좀 유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뭐 배석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거의 확인했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제보 중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성은 씨한테만 이 조성은 씨가 그 뉴스버스에다가 공개한 예. 그 정보들이 그 이전에 뉴스버스 이전에 이재명 지사 캠프에도 전달이 됐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성은 씨 측이 더 빨랐다. 뭐 이런 제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차례 박 원장이랑 만나서 관련된 내용을 또 의논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제로 들었다. 뭐 이런 제보들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보자가 일반인들이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 예. 뭐 이렇게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비중을 잇는 분들의 제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뭐 곧 밝히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도 나왔습니다. 제보자 조성은과 특수 관계가 아니다. 헛다리 짚는 것이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하면 다 나온다라고 일축했는데요. 또 어제 공수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당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도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대한다라고 일갈하기도 했는데 공수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님께 좀 여쭤보는데 공수처가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 자꾸 사안을 박지원 원장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제보도 말씀하셨지만 제보는 사실 허위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의 제보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일부 유설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예. 이 사안은 검찰이 야당 위력 대권 주자들까지 이렇게 개입된 검찰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으면서도 최강미랑 황인석, 민병덕 같은 검찰개혁 인사들에 대한 검찰들의 고발 사주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핵심이에요.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저희 당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두 사람의 관계와 두 사람의 만남이 과연 이러한 검찰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가까운 일들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네네. 공수처가 과연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시느냐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사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관련된 위반 형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안들도 있고요. 예.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공모를 한다든지 예. 그것이 범죄 사실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그거를 그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성은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 범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의 뭐 이제 그 공모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건 다 가정과 전제에 기반한 거죠. 보도 시점과 두 사람의 만난 시점만 보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캠프로 가져가려다가 못 예. 가져갔다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사실은 주장에 근거한 거죠. 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 송 검사랑 김웅 의원 사이에서 고발장을 주고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걸 국민의힘에서도 인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빠른 수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사주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너무 많이 나간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면 것, 돼요. 조금만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그거나 저 입장 일반적으로 봐서 그거나 박지원 원장이 그 조성은 씨를 만났을 때 그 만난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제가 만약에 국정원장이라고 하면은 만나야 될 때와 만나지 않아야 될 때를 굉장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본인 말씀에 8월 11일 이후에도 우리는 또 만났다라는 표현까지도 전화 인터뷰상에서 얼떨결에 나오셨거든요. 그랬을 때 윤석열 전 총장까지 확대하는 의혹의 범주에서 같은 맥락으로 전 충분히 박지원 원장까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의혹을 앞으로 나올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확대해서 본다면 그 범위는 양쪽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다가 피의자로 윤석열을 지금 적시해 놨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수사 선상에 이미 올라온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박지원 원장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압수수색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오후에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나섰고 완료됐습니다. 첫 시도 때는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에는 압수수색이 큰 충돌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영 의원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유가 있는 입장 선회일까요? 입장 선회가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잘 아는데 제가 김웅 의원 옆방에 있거든요. 바로 의원실이요. 그래가지고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이웃사촌끼리 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보다 먼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본의 아니게 참관을 하게 된 1인 중에 한 명인데요. 첫 번째 압수수색 집행 때도. 네네네. 그날 제가 김영동 의원이랑 둘이 맨 먼저 도착을 했고요. 김영동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다 받고 진행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동의를 받은 절차와 그 승인한 허가 범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오케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내대표께서 오시면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 굉장히 다양한 국민의힘의 정보가 PC들만이 있는데 전체 보좌진 PC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승인이 된 것이 맞느냐라고 해서 김웅 의원이랑 통화가 시도가 됩니다. 거기서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서 합의에 의해서 김웅 의원이 도착을 한 뒤에 수사를 재개하자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도착해서부터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것이 김웅 의원은 변호사가 입회하고 당 사무처 직원이 입회한 상황에서 본인 PC를 조사하는 것을 승인을 했었는데 왜 이것이 변호사도 당 사무처도 없는 상황에서 전체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느냐. 압수수색 영장을 보자.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 시간 관계상 조금 요약을 좀 하면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는 좀 위법 사안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 때는 그 적법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조 속에서 그런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뭐 제기됐던 왜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했느냐. 오수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됐다고. 보좌진 PC들을 왜 전수 검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저께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걸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수처 쪽에서도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양 의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직 안건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야 사이에서 논쟁이 오갔던 사안인데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사실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반대 23표, 기권 12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초창기 때는 권익위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 중에 사직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윤 의원 사직 안건에 찬성 표결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민주당에서도 이제 사직 안건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한준호 의원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일단 의원직 사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의원직 사퇴라는 거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의총내에서 뭐 결정을 한 건 아닌데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질이 없다라는 판단들을 내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영호 의원께서? 그 윤희숙 의원이 공인으로서 말의 책임, 즉 언책을 실천하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퇴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의혹 있는 남아있는 의원들한테 여야를 넘어서 굉장한 압박감이 될 것 같고요. 또 초선들한테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슈를 남기고 떠난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초선 의원께 앞으로 좋은 국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